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골절 하나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꼬리뼈 골절입니다. 왜 답답하신지는 이를 경험해보신 환자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분명 환자분 본인은 엉덩이 뒤쪽 꼬리뼈 부위가 정말 너무너무 아프신데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죠. 꼬리뼈가 골절되셨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 골절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잘 나으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시간이 약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더 답답한 상황은 엑스레이상에서 특별한 골절선이 보이지 않는 환자분들인데요. 이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엑스레이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꼬리뼈 골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단 시간 지나면 좋아질 테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환자분은 아프신데 그냥 기다려야 된다 하며 진통제 처방 정도 받으실 때가 많거든요. 병원에서 딱히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다친 환자분 본인은 계속 아프니 이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죠. 물론 이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틀린 말이 하나 없는 진실을 설명해 주신 게 맞습니다. 다만 이번 시간은 답답하실 환자분들을 위해 꼬리뼈 골절에 대한 추가 설명과 이 골절을 대처하는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꼬리뼈가 정확히 어디 있는 뼈인지 한번 보실게요. 꼬리뼈는 우리 골반뼈 중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이 꼬리뼈는 말단의 조그만 뼈지만 그래도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앉아있을 때 바닥과 닿으면서 체중을 받아내는 뼈라는 거죠. 양 옆에 있는 두 개의 궁둥뼈 결절과 함께 이 꼬리뼈까지 총 3개의 튀어나온 뼈들이 앉아있을 때 우리의 체중을 받쳐줍니다. 따라서 이 꼬리뼈가 골절되는 상황은 대부분 비슷한데요. 바로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넘어지는 거죠. 마치 이분처럼요. 사실 이런 상황, 살면서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뼈 골절은 전체 골절 중에서도 굉장히 흔한 축에 드는 골절 중 하나입니다. 꼬리뼈 골절의 증상은 대부분 비슷한데요. 일단 통증이 심할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아픕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특히 더 심해질 때가 있는데요. 주로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자세를 취할 때, 두 번째는 오래 앉아있을 때, 이렇게인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 증상 중 적어도 하나는 확실히 본인의 증상으로 느끼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꼬리뼈 골절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환자분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 상당수의 꼬리뼈 골절은 단순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골절이 있어도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발견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꼬리뼈 골절은 상당수의 경우 뼈가 아예 두동강 나기보다는 살짝 금만 갈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단순 엑스레이만으로는 이 살짝 금만 간 병변은 감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꼬리뼈 골절이 확실히 의심되지만 엑스레이만으로 판별이 어려울 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나 MRI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수 환자분들은 이러한 추가 검사를 하기보다는 꼬리뼈 골절의 가능성만 설명 듣고 이에 대한 자연 경과를 설명 들으실 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는 이제부터 설명드릴 꼬리뼈 골절의 치료 방법에 원인이 있습니다. 꼬리뼈 골절의 치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창한 치료가 딱히 없습니다. 이 영상 시작할 때 언급드린 것처럼 시간이 약이라는 거죠. 그럼 그냥 무작정 답답하게 기다리라는 거냐?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꼬리뼈 골절 환자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생활 습관의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골절된 뼈가 자극을 느끼는 환경을 최대한 피하시라는 거죠. 만약 정 앉아 계셔야 된다면 상체를 되도록 앞으로 좀 숙이는 자세가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앉는 것은 평소라면 꽤 불편한 자세지만 꼬리뼈 골절이 되신 분에게는 골반뼈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체중이 꼬리뼈로 덜 실리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 시간이 되신다면
따뜻한 물 안에서 반신욕을 자주 해주세요. 이러한 온욕 치료는 통증을 줄여주고 다친 뼈 주변 근육의 긴장도를 낮춰줄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따뜻한 물로 하는 좌욕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팁, 앉아있을 때는 쿠션을 사용하세요. 추천드리는 쿠션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도넛 모양의 쿠션입니다. 도넛처럼 중앙부가 비어있는 쿠션이라는 거죠. 꼬리뼈에 닿는 바닥 면적을 최대한 줄여주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게일 성분의 완충제가 가득 들어있는 쿠션입니다. 충격 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쿠션을 사용하라는 거죠. 네 번째 팁,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시는 건데요. 이건 꼬리뼈 골절 환자분들 중 장운동 시, 즉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실 때 통증이 심하신 분들께 특히 강조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꼬리뼈의 해부학적 위치, 특성상 장운동과 배변 활동 시 큰 통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변비가 있다면 그 통증은 더 심해지겠죠.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섬유질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하고요. 정말 심하신 분께는 변비약의 처방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 꼬리뼈 골절 때문에 한두 달 이상 계속 고생하시다 보면 허리까지 아파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무래도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지내시다 보니 허리까지 무리가 오는 거죠. 이런 분들께는 허리에 핫팩 치료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댁에서 20분 정도씩 하루에 여러 번 허리 뒤로 핫팩 치료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요통에 대해서도 대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팁, 타이트한 옷보다는 다소 헐렁하고 여유가 있는 옷을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옷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압박은 불편감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 여유 있는 옷을 착용하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몇 가지 생활습관 팁을 좀 드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시더라도 분명 통증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진통제가 있으시다면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는 그 진통제를 꾸준히 복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꼬리뼈 골절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나을 수 있을까요? 만약 환자분께서 골절 부위로 자극이 가는 자세를 철저히 피하시면서 잘 관리를 하셨다면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통증은 가라앉게 됩니다. 단, 바쁘게 사시면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활동하면서 꼬리뼈의 자극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그 통증이 두세 달 이상 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꼬리뼈 골절을 진단받으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기억하셔서 최대한 조심스레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꼬리뼈 골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대처법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